상민이는 이렇게 저녁 시간에도 먹방할 줄 모르네. 신나는 휴가와 화기 있는 한여름의 절정 8월. 하지만 태풍의 절정 역시 8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태풍은 주로 6월에서 9월 사이에 오고 그 중에서도 무려 40%가량이 8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가자미 생선, 계란찜, 파김치에다가 난 이번에도 역시 처음처럼 새로라는 술을 사왔어요. 그런데 추강력 태풍, 이른바 슈퍼 태풍이 올라오는 가능성은 높다는 것입니다. 슈퍼 태풍이란 초속 60m 이상의 무시무시한 강풍을 말하는데 최근 6월부터 3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로 태풍이 만들어지는 북태평양 부근의 수온이 상승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슈퍼 태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슈퍼 태풍은 강력한 비바람으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일으켜 더욱 위험한데 실제로 국가태풍센터가 발표한 풍속에 따른 역대 태풍 순위를 비교한 결과 3위는 2002년 5조 1475억 원의 엄청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태풍 루스. 2위는 초속 58m의 초대형 강풍을 몰고 온 후라피룬.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큰 인명 피해를 입혔고 대한민국을 강타한 역대 태풍 1위는 아니 엄마가 저렇게 에어컨까지 틀어주고 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 유리창이 깨지는 재산 피해는 물론 큰 인명 피해를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강력한 바람으로 전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태풍. 그 위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태풍의 세기를 만드는 강풍기와 그 강력한 바람에 살인무기로 변한다는 입간판을 준비. 성인과 어린이의 몸무게에 맞게 마네킹을 고정시킨 후 슈퍼 태풍의 이름을 초속 50m의 강풍으로 실험 시작. 강풍이 불자 순식간에 앞으로 밀려나가는 입간판. 심지어 가속도가부터 마네킹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마는데요. 과연 마네킹의 상태는 어떨지 그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흉치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난 마네킹. 실제 사람이었다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을 정도입니다. 태풍이 불면 바람에 물건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 어린이나 노약자, 심지어 건강한 성인 남성까지 바람에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강력한 위력을 가진 태풍에 큰 피해를 입는 곳이 바로 도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는 물론 대규모 정전과 고압 강전의 위험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 알고 계십니까? 고층 건물이 밀집한 서울. 이런 고층 건물 사이에 발생한 틈으로 많은 양의 바람이 휘몰아치게 되면 건물 사이의 좁은 곳으로 바람이 통과하기 위해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게 돼 빌딩 바람 효과를 일으키는 것. 이 모습은 마치 마릴린 먼로의 치마가 뒤집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일명 먼로 바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시에서 바람의 속도와 방향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층 건물로 인한 바람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도심을 축소한 미니어처를 준비하고 바람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연기를 함께 주입하고 바람의 이동 경로를 관찰해 보는데 바람이 건물에 닿기 전에는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바람이 도심 지역에 닿자마자 바람길이 바뀌고 여러 갈래가 흩어지면서 돌풍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빌딩 바람 효과. 만약 이런 고층 빌딩이 많은 도시에 태풍이 불면 그 위력 역시 2배 이상 커지게 되고 심지어 돌풍으로 바뀐 태풍은 유리창 파손, 간판 날림 등 태풍에 의한 2차 피해의 원인이 되는 것. 바람이 건물 사이를 빠져나가는 굉장히 강해지게 돼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라든지 전신주와 같은 것을 뽑아낼 정도로 강한 바람이 됩니다.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날아갈 정도의 강한 바람이어서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 같은 것들이 크게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시기에 철저히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태풍 몰라벤이 지나간 2012년 고층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경비원 박모 씨가 강풍에 날아온 컨테이너 박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2010년 태풍 곰파스로 인해 부러진 가로수에 머리를 맞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엄청난 피해를 입은 도시 태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사랑과 재치로 사랑받는 최유빈 양. 빼어난 연기력을 자랑하는 배우 최재원 씨가 평소 안전 최우선을 외치며 사소한 것 붕어빵 분연대요. 붕어빵 분연대요. 딸, 근데 이제 우리가 슬슬 시작해볼까? 이 분야의 최재원 씨는 올여름 예고된 슈퍼 태풍. 기초부터 탄탄히를 예치며 태풍의 모든 것을 연구하고 밤잠까지 설정하며 태풍 대비에 여념이 없는데 태풍의 쓰레기가 날아갈 것에 대비해 꼼꼼하게 지우고 강력한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뭐든지 실내에 들여놓습니다. 형님! 아유, 안 돼요, 안 돼. 유빈이 오빠. 무슨 일이야? 유빈아, 위험해. 이 입담판이 있잖아. 유빈이한테 살인 무기가 될 수 있어. 위험해. 살인 무기는 무슨 여자 카판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요란이야? 아저씨, 저 태풍 온다는 소식 못 들으셨어요? 그렇지. 연예인만 놀러 오는데 태풍인데 뭘 새삼스럽게 태풍 타령이야. 우리 형님도 이 안전 불감증. 형님, 이렇게 가게 앞에 입간판은요 태풍이 오기 전에 반드시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놔야 된다고요. 우리 아빠 말이 맞아요. 실제는 유빈아, 우리 이제 태풍 대비해서 이제 뭐 빠진 거 없겠지? 에이, 아빠. 제일 중요한 게 빠졌잖아. 뭔데? 8, 4, 10. 역시 우리 유빈이는 안전 왕. 잘합니다. 네, 아버지. 아주 유빈이가 할아버지한테 좀 전하라는 말이 있어서요. 왜 아버지처럼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태풍에 대비해서 이 비닐하우스에 앉은 조치를 취하셔야지만이 이 농작물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고요. 또 아무리 더우셔도 이게 산사태의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 그래서 근처에 가시면 안 되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전화요금 많이 나가니까 편지로 써드릴게요. I love you. 태풍 대비 태풍이에요. 용품들을 잔뜩 펼쳐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분이요. 분이요. 작년에 우리 준비하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지 않았니? 신문지 잘 붙지도.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물 뿌리고 잠 다 설쳐버려. 그러니까 내 말이 태풍 잡다가 사람 잡을 뻔했어. 지난해 강력한 태풍 몰라벤에 비해 대비하기 위해 사용했던 신문지요법. 신문지요법. 하지만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방풍의 유리창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창에 신문지를 붙이는 신문지요법은 계속 물을 뿌려줘야 하는 단점이 있어서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문지를 붙이게 되면 방풍의 유리창이 깨지더라도 유리파편이 사방으로 푸는 것을 막아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정말? 어떤 방법인데? 바로 슈퍼 태풍 대비를 위해 태풍 박사가 된 아빠 최재원 씨. 최재원 씨. 뚝딱 방법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안전하다. 우리 아빠 최고! 그날 밤 슈퍼 태풍이 몰아친 유빈이네 아파트. 그리고 다음날 강력한 슈퍼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전체가 쑥대밭이 됐지만 유빈이네 가족은 아빠가 찾아낸 이 방법 덕분에 안전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1번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테이프를 붙인다. 2번 우물정자 모양으로 테이프를 단단히 고정한다. 3번 X자로 테이프를 붙이고 주방용 랩을 꼼꼼하게 붙인다. 자, 과연 태풍으로부터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숙소 생활하지 않아요, 저거는? 그렇죠, 저희는. 숙소 생활 네,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그 태풍 이런 거 하나? 매니저분들 오셔가지고 야 오늘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저번에 응. 분들이랑 밑에 친구들이랑 같이 신문고치
얘기. 했었구나. 네. 자, 이제 우물장전까지 했고요. 자, 노란색 테이프 주세요. 노란색 테이프. 아니 그때 이게 되게 안전해 보이긴 한다. 이게 약간 꼼꼼해 보이긴 해요. 그죠? 자 들어볼게요. 세 개 한번 들어봐요. 이게 가운데로 가고. 야. 자. 좋은 생각은 어때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튼튼해 보이는 게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도 잇몸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가장자리가 튼튼하면 창문도 튼튼하지 않을까. 아, 그럴 수 있죠. 전, 근데 사실 저 1번은 윤석 씨는 굉장히 이 튼튼할 것 같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쪽이 굉장히 좀 불안해서. 생선 중에서도 이렇게 뼈가 없는 건 가스뼈가 거의 없는 거 보면 가자미는 생선 중에서 제일 먹기 쉬운 거네. 고등어, 뭐 고등어나 이런 것보다도 뭐 고등어나 이런 거 보면 가시가 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발라먹기가 좀 그런데 이건 봐. 엄마가 설명해주신 이 가자미 같은 경우에는 생선 중에는 뼈 가시도 없고 하니까 진짜 생선에서는 먹기가 쉬워. 많이 흩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구성을 다 많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이게 X자를 붙이는 게 끝에서 이렇게 잡아주니까 중심서부터 잡아주기 때문에. 아, 이 세로라는 소주 종류도 이것도 처음 종류에 속한 거였구나. 처음 세로라는 거. 오늘 이렇게 계산하면서 딱 보니까 딱 알겠네.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딱 잡아주니까 좀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볼 때는. 일단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요? 네. 이거 버리죠. 버릴 것까지는 있는데 되게 잘 받아들이는 스타일이네요. 열려있네, 열려있네, 진짜. 열려있는 안 되고. 선배님 제 생각에는요. 아까 말했듯이 뭐라도 하나 더 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백지장을 붙들면 낫다. 맞들면 낫다. 이것도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뭐라도 힘을 합쳐서 깨지면 감싸주고 이거는 진짜 깨지면 이건 사실 가는 거잖아요. 만약 내가 장학퀴즈 같은 데 나가서 우리 그 아나운서께서 나한테 상민이군 혹시 생선을 좋아하는 거 있냐고 하면 그 많은 생선은 좀 가자미를 추천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딱 봤을 때 강하다. 내가 만약에 학생 때 장학퀴즈 나갔다 하면 나도 그랬을 거야. 정답을 확신합니다. 확실해요? 네. 확신이세요? 갑자기 저 근데 여기 오는 사람이 더 확실했어요. 상규군한테 지금 확 꽂혔던 게 그 말이에요. 뭐라도 하나라도 더 하는 게 낫지 않냐는 말에. 그렇죠. 사실 이제 다른 것보다 단순하지만 예, 원래 둘이서 싸울 때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싸움이 아니라 그렇죠. 세상과 싸울 때. 그렇죠. 이것도 좋은 말씀이네. 그럼요. 하나, 둘, 셋. 3번. 3번. 정답일까 과연? 아이고 오답이네. 아니에요? 아, 내가 또 하려고 하는데. 1번이지. 1번. 임무 없으죠? 임무 장윤정 씨 지금 5천원 유령이야, 5천원 유령. 아니 김준호 씨왜 나한테 난 나를 100번 떠났고 10번 떠났고 안 똑같나? 아, 뉴스에 X자로 뉴스에 X 나왔었는데? 아니, 뉴스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세배 뉴스를 봤어요. 진짜로. 그럼 어떻게 맞아보니까? 세네요. 지금 굉장히 세네요. 내가 들어오면서 독해졌어요. 성기 씨 없어요, 느낌이. 좋겠어요? 얘 왜 이렇게 웃기니? 윤정 씨 얼굴 더 웃겨요, 지금. 좋았네. 정답은 바로 1번. 1 붙이는 것 같습니다. 1번이었네 정답은. 유리창 자체의 파손을 방지하거나 파편이 튀는 것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떻게 엑스텐션 테이프를 붙인 후에
주방용 내부로 꼼꼼하게 붙이는 것은 유리창 자체의 파손을 예방한다기보다는 파탄이 튀는 것을 예방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창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창틀이 노화됐을 경우에는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틈에 의해서 유리창이 떨면서 유리창이 많이 파손이 되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발생한 이벽을 실리콘 같은 것으로 보수를 해주거나 테이프를 이용해서 유리창과 창틀을 일체화시켜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년 아파트 베란다의 유리창을 관찰.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 베란다의 유리창 외에도 추가로 관찰한 6곳의 아파트 모두 창틀과 유리창을 지지하는 실리콘이 심하게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있는 이거 상황. 생선에서는 이 가자미가 치킨을 지금 순살 치킨처럼 먹기가 쉽네. 그렇다면 창틀과 유리창 사이를 고정하는 것이 태풍 대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쩌면 이거 가자미 생선은 어쩌면 치킨처럼 순살 쪽이네 이것도. 그러니까 그 순살 치킨만큼 먹기 쉽다는 거네. 일반 유리창에 바람의 세기를 점점 높이면서 관찰하는데요. 조금씩 유리창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초속 60m의 바람에 유리창이 깨지고 맙니다. 이번엔 10년 이상 사용한 것과 같은 유리창으로 실험 시작. 강풍기를 작동시키자 유리창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그러니까 좀 치킨을 이거 지금 생선 쪽에서도 순살 쪽 먹고 있는 거랑 똑같네. 사방으로 핀 유리창의 모습이 더욱 위협적이기까지 한데요. 유리창문은 간단히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풍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 그렇다면 과연 창틀과 유리창 사이에 테이프를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바람의 세기를 점점 높이면서 관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반 창틀과 비교해도 흔들림이 거의 없는 상태. 심지어 슈퍼 태풍을 넘어서는 초속 70m의 바람에도 유리창은 손상 없이 안전합니다. 실험을 통해 밝혀진 창틀 테이핑의 안전도 생활 속 간단한 방법으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요. 강력한 슈퍼 태풍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키는 방법 넘버원에서 알려드립니다. 태풍 발생 전 수시로 일기예보를 체크해서 태풍에 대비해야 하며 창틀에 테이프를 붙일 때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밀착해서 가로 세로 빽빽하게 붙여야 하고 태풍이 지난 뒤에는 모기약을 이용해 깔끔하게 뗄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외출 중 태풍을 만난다면 주변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건물 안으로 대피, 유리창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안전을 지키셔야 합니다. 굿. 같은 아파트 이웃사촌인 준수 씨가 죽고 우연 씨가 죠. 바로 옆집에 사는 데다 아이들까지 불려서 두 가족은 서로 소문 없이 지내는데요. 이건 내 거야. 우리 아빠 감기니까 얼마나 독한데. 냄새 짱이야 짱. 응? 우리 아빠도 감기 냄새 짱인데. 아직 철없는 아이들 때문에 가끔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휴가 어쩌기로 했어? 우린 다음 주인데 계획은 아직 없어. 그래? 잘 됐다. 우리도 다음 주인데 휴가 같이 가면 되겠다. 그래. 그렇게 두 가족은 함께 휴가를 떠나기로 마음먹는데요.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함께 쇼핑하며 마음껏 휴가 기분을 내는 두 가족. 아이들도 각종 물놀이 용품이 눈앞에 보이자 신이 나는지 마트 곳곳을 쉴 새 없이 뛰어답니다. 쇼핑을 마친 두 가족은 우연 씨네 집으로 함께 들어왔는데요. 왜 이러셔? 내가 맨날 갔었어. 싸우지 마. 사이좋게 놀아야지. 그런데 낚시 의자 하나를 두고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 아이고, 어린애 마찬가지.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며칠 내일이면 드디어 휴가를 떠나는 두 가족. 그런데 태풍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는 데다 바람까지 심하게 붑니다. 두 가족이 사는 곳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저 태국 씨 스타일로 해주세요. 실내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내일 여행 가는데 날씨가 괜찮을까 모르겠네. 오늘 밤에 태풍 지나가면 괜찮겠지. 집단속이나 잘 해야겠다. 가자고. 그렇게 준수 씨는 가족과 일식으로 돌아갑니다. 잘 가. 우연 씨도 태풍 소식에 걱정은 되지만 내일 여행을 위해 일찍 자기로 하는데요. 베란다 문도 꼭 이거 잠그고 잠그고 밖으로 통하는 모든 창문을 꼭꼭 닫는 우연 씨. 그리고는 거실에 이불을 깝니다. 덮고 습해서 도저히 침대에서 못 자겠다. 나 오늘 그냥 여기서 잘래.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 아들. 그래 뭐 나도 오랜만에 혼자 넓게 쓰지 뭐. 불 끈다. 하지만 내일 여행에 들떠선지 우연 씨와 아들은 쉽게 잠을 자지 못합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의 걱정과는 다르게 하늘이 맑게 개었는데요. 오, 날씨 좋다. 여보? 그런데 피를 흘리며 하는 우연 씨와 아들 마치 폭탄을 맞은 듯 유리 파편이 거실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베란다 창문이 강한 바람에 깨지면서 우연 씨와 아들을 덮친 건데요. 우연 씨의 아내는 도움을 청하러 준수 시내로 뛰어갑니다. 누구세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준수 씨 가족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벌써 여행 갈 준비를 마쳤는데요. 우리 애랑 애기 오빠가. 얼른 119에 신고해. 준수 씨는 우연 씨를 돕기 위해 뛰어갑니다. 그런데 우연 씨의 집과는 달리 준수 씨네 집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멀쩡해? 여긴 왜 이렇게 멀쩡해?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의 두 집. 태풍이 상륙한다는 소식에 두 집 모두 베란다 창문은 물론이고 밖으로 통하는 모든 창문은 죄다 꼭꼭 잠그고 잠이 들었는데요. 근데 하지만 한 집은 베란다 창문이 박살나면서 피해를 입었고 한 집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준수 씨네 집이 태풍의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태풍이 불기 전 어떤 조치를 취했기 때문인데요. 흔히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구나 손쉽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태풍으로부터 유리창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터넷도 있어요. 그 뭐죠? 태국권. 강한 힘을 이렇게 싹 돌려서 반대로 내보내면 약하게 만들어. 그러면 베란다를 태국권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아니야? 말이 될까?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선풍기를 이렇게 같이 대놓는 거죠. 선풍기로 활용을 하면 태풍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 땡해. 봐. 이거 나 상민이가 이렇게 X 표시하는 거 봐. 땡이야 땡. 이 답은 땡이라는 뜻이지. 맞다. 창문에 구멍을 뚫려. 뭐? 에이 진짜 말도 안 돼. 창문마다 태풍 나는 우리 집 지금 다 구멍 태풍 지나가면 어떻게 이제 태풍 다 지나갔어 이제. 그 걔는 페이스를 막는 거죠. 아유 김국진 아나운서도 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 들어온다고요? 그래. 이거 100% 땡이야 이거. 아이고 그거 커봐. 오답일 줄 알았어. 그냥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 신문지의 기능은 일단은 깨졌을 경우에 그 튕기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고 테이프를 바르는 경우는 아까 태풍인데 구멍을 뜬다고 그래? 이게 깨지더라도 테이프에 붙어가지고 이게 좀 안전하게 깨지게끔 하는 그런 태풍에서 저런 것도 오히려 위험한 거잖아. 붙이더라도 이거 빼곡하게 참.
말도 안 돼. 4시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4시간씩이나 헐. 빼곡하게 그냥 해도 없이 나는 이사집 센터 불러. 빼곡하게 전부 다 밀고 막 밀고 해가지고 빼곡하게 그냥 이게 창문인지 신문인 거야. 빼는데다 2시간 걸리게. 하긴. 그 분은 옆집에 돌아가셔서 그거를 한 4시간 동안 4시간씩 해야 돼 저게 말도 안 돼. 그래 아까 그랬잖아. 준비해야 되겠다. 그건 그런데 그건 4시간씩 말도 안 되죠. 하여튼 뭐 그랬던 것 자, 같아요. 확인. 근데 오경은 씨 확인합니다. 역시 땡이네. 친구들을 물에 적셔서 유리창에 붙이고 저건 정답이겠네. 이게 정답이겠네 이게. 모른 그릇에 신문을 부르기는 아니 그나저나 우리 집은 이렇게 그래도 태풍 왔을 때 이렇게 그래도 신문을 물에 뿌려서 이렇게 내가 스프레이로 물을 뿌린 다음에 아니 창문에 붙이고 이렇게 뭐 테이프 같은 게 없어서 이렇게 교체도 못 해놨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신기하네. 아무 문제 없이 신기하다는 거. 확인합니다. 어디? 맞네! 이게 정답이네! 정답은 물에 적신 신문을 유리창에 붙이는 것입니다.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집으로 달려온 조수신의 가족. 혹시 모를 피해 저게 바로 단속을 꼼꼼히 하는데요. 태풍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이구만. 거기 신문 좀 가져다 줄래? 신문을 유리창에 붙이고 물을 뿌립니다. 베란다 창 전체에 물에 적신 신문을 붙이는 조수신. 그렇게 태풍에 대비한 조수신은 태풍이 올라오는 밤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우현 씨는 태풍이 올라오는 밤 베란다 창문이 강한 바람에 깨지면서 유리 파편에 크게 다치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맙소사. 실제로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부산 시내에서만 17,000여 세대가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울산에서는 고층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 500여 장이 깨지면서 주민 100여 명이 손과 발, 어깨 등을 다쳐 급히 병원을 찾기도 했는데요. 2010년 몰아닥친 태풍 곰파스에 의해서는 서울의 한 아파트 20여 가구의 베란다 유리창이 완전히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지난 7월에 발생했던 태풍 카눈도 적잖은 피해를 남기고 사라졌는데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옥상에 그러니까 뭐 가설물이 강풍에 우리도 뭐 솔릭 솔릭 같은 걸 포함해서 저 한우까지 포함했는데도 이거 막 전혀 난 한 번도 이렇게 태풍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잃은 적은 없었네. 이렇게 저 조치 같은 거는 해놓지 이렇게 조치는 안 했지만 우리나라로 오는 태풍은 주로 북태평양에 위치한 나라 괌 인근 해역에서 만들어지는데요. 태풍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해변으로부터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수증기가 증발해 큰 구름을 만드는데요. 구름 속 수증기는 물방울로 연결되면서 회전하고 그 회전으로 인해 태풍이 생기는 겁니다. 아 저게 태풍이 만들어진 비법이야? 태풍은 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며 그 크기와 세기를 키워나가는데요. 이렇게 북상한 태풍은 주로 7월에서 9월 사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아 근데 우리 가족은 나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우리 가족은 이렇게 약한 강도의 태풍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지. 주의보가 내려지고 풍속의 초속 25에서 32m면 중간 강도의 태풍. 풍속의 초속 33m 이상이면 강한 강도의 태풍으로 태풍 경보가 내려집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낮은 높이의 주택보다는 고층의 아파트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 고층 아파트의 경우 태풍의 외력에 그대로 부딪히면서 1차적으로 창문이 깨지고 그로 인한 낙하물들로 인해 2차 피해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 간장을 내가 잘 안 먹네 이거.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직접 실험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험은 안전을 위해 풍속 실험을 하는 한 외비업 전문 업체와 진행을 했고 실험에 참가한 사람은 전문 스타트맨으로 전신 보호 장구를 착용했습니다. 먼저 가장 약한 태풍이 초속 17m에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자 걷기 시작하는 스타트맨. 하지만
걸어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조금 힘겨운 보이지만 걷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자, 이번에 강도를 좀 더 높입니다. 중간 강도의 태풍이 초속 25m.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자 조금 휘청거리는 스턴트맨. 몸의 균형을 잡기 바쁠 뿐더러 한 걸음도 뛰지 못하는데요. 그렇나. 아까와 비교해보니 그 위력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강도를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그럼 강한 강도의 태풍이 초속 33m. 초속 33m의 바람을 맞자 쓰러지는 스턴트맨. 스턴트맨.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그게 다쳤을 수 있습니다. 있는. 자, 그렇다면 유리창은 초속 100m의 바람까지 견딜까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베란다의 구조와 똑같은 세트를 만들어 실험해봤습니다. 신나는 도 끌고 갔다. 요즘 핫한 신나는 도레드. 더 넓게 신나는 도레드. 17m 바람 주세요. 먼저 초속 17m의 바람. 겉으로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 벌벌 떨리는 유리창. 하지만 아직까지는 끄떡없어 보이는데 강도를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초속 25m의 바람. 아까보다 심하게 떨리는 유리창. 곧 날아갈 기세인데요. 하지만 역시 깨지지는 않습니다. 강도를 더 높여 초속 33m. 그런데 맙소사. 심하게 떨리는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유리창. 깨진 유리 조각은 베란다 안쪽 사방으로 튀어나오는데 찰흙을 붙여놓은 마네킹에도 유리 조각이 박혀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들어가 있었더라면 크게 다쳤을 상황. 그런데 끔찍해.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을 별난 신문지 한 장으로 방지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먼저 유리공사 시 유리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청테이프와 나무 합판을 이용해 실험해봤는데요. 이것들은 과연 안전하게 유리창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청테이프. 유리창에 청테이프를 X자로 붙인 뒤 유리창이 깨진 초속 33m에서 실험을 시작해봤습니다. 심하게 떨리는 유리창. 하지만 쉽게 깨질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강도를 더 높여 초속 40m의 박한 바람. 바람의 유리창이 점점 밀리더니 아이고. 이럴 수가. 유리창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청테이프는 초속 40m의 바람에 유리창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깨진 유리 조각을 확인해보니 청테이프가 붙어있던 부분에 유리는 조각난 채 청테이프에 붙어있지만 청테이프가 붙어있지 않은 부분들은 베란다 안쪽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자, 나무 합판은 나무 합판 어떨까고요? 유리창 부분에 합판을 붙이고 마네킹을 세워 실험해봤습니다. 유리창이 깨졌던 초속 33m의 바람. 이 정도의 바람에서는 잘 견디죠. 하지만 바람의 강도를 높여보니 역시 실패. 역시 깨져버렸네. 게다가 나무 합판이 베란다 안쪽으로 날아가면서 마네킹에 부딪히는데 유리 조각 역시 베란다 안쪽 사방으로 튀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신문지는 잘 네. 지켜낼 수 있을까요? 유리창에 물에 적신 신문지를 붙이고 초속 33m의 바람을 이해했습니다. 초속 33m의 바람에 끄떡없는 유리창. 깨질 기분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자, 이제 강도를 더 높여보겠습니다. 전보다는 심하게 떨리는 유리창.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깨지지. 청테이프와 나무 합판이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던 유리창을 한 신문지 한 장이 지켜냈습니다. 태풍 발생 시에 강풍으로 인해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리창 전체에 젖은 신문지를 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유리창이 파손되더라도
유리 파편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 환경 위협에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태풍. 이 무시무시한 태풍에 안전하게 대처하는 법을 위기 탈출법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층별로 두께가 다른 유리를 써야 하는데요. 1, 아파트 5층 이하면 두께 11mm 이상의 유리를 사용해야 안전하고 10층까지는 12mm, 15층까지는 15mm, 20층까지는 그리고 20층까지는 17mm 이상의 두꺼운 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20층 이상의 고층의 경우 단단한 강화 유리를 써야 태풍으로부터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두께의 안전한 유리창이 아니라면 유리창에 처제 심지를 붙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하고 간판 등 태풍에 날아갈 위험이 큰 물건이 있다면 단단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것이 포인트. 만약 외출 중이었다면 무엇보다 안전한 실내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가능한 한 유리창이나 유리문 옆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태풍주의보나 경보가 예보된 경우 TV, 라디오 등의 강풍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순간 휘몰아닥쳐 우리를 위협하는 태풍. 철저한 대비만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없는 여정에서 만난 감. 이번 태풍으로 대구에서는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과 강원에서도 강풍과 폭우 피해가 잇따르는 등 상대적으로 영남과 강원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모습인데요. 이들 지역의 태풍 진로의 오른편인 위험 반원의 위치에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경 기자의 보도. 순간 최대 풍속 126km가 관측된 부산. 곳곳에서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바람을 이기지 못한 가로수가 달리는 차량 앞으로 쓰러졌고 공사장 가림막과 건물 외벽이 힘없이 무너지고 뜯겨나갔습니다. 어제 하루 부산 지역에서 접수된 태풍 피해는 모두 524건에 달했습니다. 대구에선 인명피해까지 났습니다. 오후 2시 무렵 이미 170mm가량의 폭우가 내린 대구 군위군. 하천이 범람하면서 대피하지 못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근 대구 달성군에선 장애인 한 명이 물에 빠져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시간당 9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진 강원 영동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나무가 고꾸라지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들은 손쓸 틈도 없이 몰입됐습니다. 속초 402mm, 삼척 387mm 등 강원 영동 지역 대부분이 30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반해 서쪽 지역인 광주는 93mm, 전주는 163mm, 인천은 67mm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동쪽보다 적은 비가 내렸고 피해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놓였지만 피해는 강원, 영남 등 동쪽에 집중됐던 겁니다. 이는 동부 지역이 이번 태풍의 진로 오른편인 위험 발원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원에는 태풍과 태풍 진행 방향에 딸린 바람이 함께 합쳐지기 때문에 비바람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피해도 커지게 됩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한 16시간 동안 전국에선 도로 유실, 주택 침수 등 361건의 시설 피해가 났습니다. 또 16,000명이 일시 대피했고 46,500세대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규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역대 처음으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중단하는 태풍이 될 전망입니다. 큰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기상 상황과 대비책 짚어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사람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태풍이 북상하면서 곳곳에 태풍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위치 그리고 예상 진로 위치 좀 말씀해 주시죠.
현재 중심이 서귀포 동쪽 약 180km 바다에 있거든요. 시속 한 20km 정도에 그다지 이렇게 늦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대로 상륙을 한다고 한다면 경남 남해안 어느 한 방울까지 끝났네.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점이 한 4,000km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번 태풍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어느 한쪽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관통한다는 점이잖아요. 근데 이런 진로가 기록이 시작된 이후로는 이례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와 부산의 한 가운데 지점에 상륙을 하고 방향을 뭐 동쪽으로 틀거나 서쪽으로 거의 틀지 않지만 완만한 커브를 그리면서 동쪽으로 대부분 꺾는데 이 태풍은 역시 엄마는 내가 덥다는 걸 파악했나봐. 그래서 센치가 에어컨도 틀어주고 하다니. 변동 없이 진행하는 이런 태풍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런 진로를 걷는 게 저도 난 엄마한테 얘기했어. 난 그 일자리 같은 거 알아봐도 좋은데 웬만하면 좀 천천히 알아봐달라고. 잘못됐다가 내가 또 물속에서 좀 오래 못 다니고 그만두면 어때? 그건 아니지. 지난 그 장마 기간 동안에 많은 비가 내려서 산사태도 나고 강도 넘치고 그랬거든요. 특히 산사태 측면에서 보면 그때 많은 비가 내려서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반이 약한 상태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지난번 장마 때만큼의 비가 또 내릴 수 있거든요. 바로 있을 사이에 그러면 이제 분명히 또 산사태가 어딘가에는 날 것으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와 관련된 것도 우려가 있고 또 아까 바람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통 태풍이 비태풍, 바람 태풍도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둘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태풍의 중심이 우리나라를 그대로 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이 강하냐 태풍이 강하냐 나눈다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과거의 태풍들을 보면 태풍 유사를 역시 엄마 말씀대로 이 가자미 먹어보니까 가시가 별로 없고 한 거 보면 생선에서 먹기 편리한 거 보면은 뭐 닭고기찜 그 순살 치킨 먹는 거하고 저 회 먹었던 것처럼 먹기가 상당히 편리하네. 이번 태풍 카눈에 대해서 비가 강할 것이냐 이제 바람이 나가지는데 바람 측면에서 보면 원래 태풍 수준의 그런 바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난히 강한 그런 태풍은 아닐 것으로 전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비교적 느리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그리고 잘 비우기래 나한테 비 오냐고 하니까 아까까지는 비가 왔지만 다행히 저 편의점 가보니까 경기에 와 비가 뚝 그쳤다고 발견했나. 지금 현재 통영에서 한 초속 33m의 바람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태풍 어제 들어가고 한라산 같은 경우는 230mm 비가 어제 시작하고 내렸기 때문에 이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우려되는 전형적인 그런 태풍이고 제일 우려되는 게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른 태풍에 비해서 더 오래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태풍 하면 이제 지난해 흰남노가 떠오르는데요. 흰남노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흰남노도 상당히 긴 시간을 거쳐서 우리나라 난 5단지 살았을 때나 여기 6단지 살았을 때는 태풍 피해는 태풍으로부터 한 번도 내가 우리가 이렇게 목숨 잃고 한 적은 없네. 한우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발달하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 부근에 접촉을 했던 그 흰남노가 한 965헥토파스칼 정도 됐거든요. 이번 태풍이 한 970헥토파스칼이니까 우리나라 부근에 통과할 때는 그런 강한 태풍으로서 강도는 거의 비슷하고 다른 점은 공격시 진로죠. 부산을 살짝 스쳐서 북해로 빠졌는데